에이, 어느 날부턴가 이 손가락이 찌릿찌릿 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나이 먹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손을 주물주물 해도 저릿한 이 감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이 날이 갈수록 손가락이 더 저리고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 손저림에도 이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손이 저린 증상,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이제 흔한 증상이죠.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척골 터널 증후군, 좀 약간 좀 생소하죠. 네.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질환이고 왜 저린지 일단 그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목에 말 그대로 터널이 있습니다. 손목에 터널이 있고요. 이 터널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손을 구부리는 힘줄,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정중신경이 주로 엄지손가락하고 검지, 중지손가락 요 세 가지 손가락 얘들을 지배하는 이제 신경이 정중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이제 뼈하고 인대하고 이루어진 그 터널 안에서 눌리게 될 때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압박성 신경병증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주로 손목에서도 이제 저릿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주로 환자분들은 이제 손끝에서 저린 느낌, 짜릿한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 밤에 특히 손저림이 심해서 밤에 정말 울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손을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손 저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지내다가 5년 10년 지내다가 보면 나중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보면 엄지손가락 쪽에 여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너무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오랫동안 손 많이 쓰시고 일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 손 보면 엄지손가락 여기 아래쪽에 근육이 그냥 다 빠져버려서 손이 그냥 뼈만 보이는 그런 일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10년, 20년 갔을 때 정중신경이 아주 오랫동안 눌렸을 때 벌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건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막 한때 너도 나도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네네 그렇죠. 네. 증후군이라니까 뭔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척골 터널 증후군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척골은 어디에 있어요? 네, 이게 손을 딱 손에 있어요? 아니요, 손은 아니고요. 척골은 이제 우리 팔꿈치하고 손목 사이를 잇는 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안쪽 뼈가 척골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쪽에 엄지손가락 쪽의 뼈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골이라고 하면 이제 팔을 펼쳤을 때 안쪽에 있죠. 팔꿈치 안쪽에 이제 지나가는 뼈가 이제 척골이고요. 그 척골의 뒤쪽에 만져보면 이제 약간 하면서 불편한 부위가 있어요. 찌릿한 부위. 찌릿한 부위. 만지면 되게 불쾌한 느낌. 그거 있잖아요. 왜 이런데 잘못 붙이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그죠? 어릴 때 장난치기도 하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네. 그 부분에 이제 척골이라는 신경이 척골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요. 특히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에서 많이 눌릴 수 있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그런 자세를 하면 척골 신경이 눌리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냥 팔꿈치를 구부렸다고 해서 다 눌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주위를 신경 주위를 싸고 있는 근막이라든지 아니면 연부 조직들 그런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쉽게 말하면 신경에 목 조르듯이 그런 압박성 이제 신경병증을 또 유발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척골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제 정중신경이 아까 세 손가락을 지배한다면 척골신경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우리 새끼 손가락하고 약지, 반지 끼우는 약지. 요 두 손가락을 지배하는데 이 두 손가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건 잡을 때, 특히 라켓 같은 거, 아니면 골프채라든지, 물건을 잡을 때, 아니면 망치, 칼, 이런 거 다 쓸 때 이제 힘을 주는 그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전달하는 게 다 척골신경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척골신경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척골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그런 물건 쥐는 힘이 떨어져서 컵을 놓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얘네 때문에요? 네. 오. 오래 증상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힘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척골 터널 증후군도 손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나 검지 손가락 3번 그리고 중지 손가락까지는 정중신경이 눌릴 때,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손저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특히 더 많이 저리다거나 이제 밤에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척골 신경 증후군도, 그렇다. 척골 터널 증후군도 의심을 할 수 있죠. 오. 물론 정중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도 4번째, 5번째 손가락도 다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신체 진찰을 하면서도 그 2가지 질환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이렇게 척골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질환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개의 이제 증후군이란 이런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병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원인들이 딱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원인이 뭔지 우리가 추측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네. 원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목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그게 수평으로 이제 손목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등을 통해서도 그런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변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인은 그럼 왜 두꺼워지냐? 그런 원인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이고 대부분 이제 30, 40대 이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 네, 라켓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 분, 아니면 또 키보드를 받침대 없이 오래 쓰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척골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를 많이 쓰면서 생기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신경 지나가는 길들이 다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 네, 신경이 눌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 골절이, 팔꿈치에 골절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경우, 치료받지 않고 그냥 지내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 지나가는 경로가 바뀌면서 또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팔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맞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네. 팔꿈치 변형이 생기는 그런 군대 경우가 빠지는 애들 이것 때문에.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 어릴 때 팔 빠지거나 여기 다쳤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팔꿈치가 뭐 잠시 빠졌다가 아니면 헐거워졌다 들어가고 그렇게 알아서 이제 뭐 병원에 안 가고 낫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접고론에서 뼈를 맞추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팔꿈치는 굉장히 복잡한 관절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정말 아주 수준 높은 치료를 환자분들이 받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지 않고 지내시다가 뼈는 그냥 변형이 돼 있는 채로 뭐 통증 없이 잘 산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손저림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뭐 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신경 주위를 지나가는 그런 경로에 혹이 생긴다든지 그런 종양이 생겨도 신경을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가 두꺼워지면서 뼈가 웃자라면서 골극이라고 하는 가시 같은 뼈들이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거나 찌르면서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척골 터널 증후군 이거를 딱 알아챌 수 있는, 네. 이게 너무 헷갈린데 이거를 딱 알 수 있는 대표 증상이 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척골 터널 증후군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손목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기들 뭐 처음에 이제 낳고 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죠. 손목도 아프고 또 아기 안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근데 대부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 손목 인대라든지 힘줄이 무리를 하면서 염증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떤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은 밤에 저린 증상이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정말 심한 분들은 손목 주위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스치거나 톡톡 두드리기만 그렇죠. 해도 저림감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의사가 직접 환자분들을 진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면 그럼 돼요? 손목 근데 그 부위를 정확하게 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진단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부위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셔야죠. 우리 막 아까부터 저 계속 이런데 막 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치는 물론 뭐 검사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젖히게 해서 90도 정도 이렇게 구부릴 수 있죠.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될 줄 알았죠. 네, 이렇게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30초 정도 기다려 보시면 손끝이 좀 저린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오. 그런 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척골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졌을 때 통증이 생기는 그런 손끝으로 네 이렇게. 분명히 팔꿈치에 있는 신경을 자극했는데 있죠. 자, 아픈데요? 팔꿈치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길을 자극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통증이 뻗치거나 저린 느낌이 좀 유발이 된다면 척골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척골 신경이 오랫동안 압박이 되었던 분들은 어떤 손의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손 등을 보면 아까는 제가 정중신경 얘기할 때는 손바닥을 말씀드렸는데 척골 신경이 눌린 분들은 손 등 쪽을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 안 받고 지내셨던 분들은 이 근육이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와 근데 박사님 여기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일은 많이 해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는 특히 뭐 드라이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 근육 두꺼워질 수밖에 한번 없습니다. 해보세요. 전 몇 개 없어서. 말랑말랑하네. 네, 우리 종이를 쥘 때요. 네. 우리 척골 신경이 멀쩡한 이제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종이를 쥐게 되겠죠. 우리 그 검지 손가락이랑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척골 신경 마비가 있으면 이 손을 모으는 이 두 손가락 사이를 모으는 이 근육의 위축이 온 것이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못 잡고요. 종이를 세게 잡아보세요라고 하고 여기 잡아보세요. 이게 당기라고 하면 이렇게 못 잡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엄지 손가락을 구부려서 잡게 됩니다. 왜냐면 이 모으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쉽게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끔씩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새끼 손가락이 걸린다고 하세요. 척골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잘 모으지 못하시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네, 그렇게 손 모양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척골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인데요. 이거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할 때 이렇게 두 개였잖아요. 네. 얘는 척골 터널 네. 증후군인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척골 신경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네. 감각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손 안쪽에 있는 근육들,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내재근이나 아니면 손등이나 손바닥 쪽에서 모으는 근육들은 또 신경 지배가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죠. 살짝 의심 한번 해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말로 하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이 진단은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이게 목에서 왔는지 진짜 이렇게 뭐 척골신경이나 뭐 정중신경이 눌려서 왔는지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도 손가락이 시리고 저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진단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이제 신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임병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움푹 파였다든지 아니면 꼴신경이 마비가 되면 손가락이 작아져요. 반대쪽보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면 마비가 온 거거든요. 근데 신경마비는 한번 마비가 오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신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 후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